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2인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장관은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 처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엄청난 권력들이 경찰로 이관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만 뺐으면 자기들은 수사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경찰이 됐든, 왜 죄를 지고 더러운 정치자만 받아먹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이걸 갖다가 검사가 수사 못한다고 해서 가만 놔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장치는 있었지만 경찰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이 갔을 때 과연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경찰은 14만 명,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력이 큰데 만약 검찰의 권력이 갔을 경우 어떻게 통제할까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는 경찰국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찰들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치경찰이 없었을까요? 황운하 의원,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피고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검사가 있다면 정치경찰도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제할 방법, 그래서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 방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검찰에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랬다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직속 후배입니다. 윤석열 동생으로 불립니다. 굉장히 연민하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제 권력이 경찰, 행안부로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경찰국인데, 지금 경찰 내에는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럽 출장 가는 걸 두고도 이렇게 위중한데 경찰청장이라는 자가 해외 가느냐고 비판이 일자 지금 유럽 출장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경찰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가 오늘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조선닷컴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 기사로 오를 만큼 화제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행안부를 중심으로 이 경찰국 설치는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총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같은 정치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통제불능의 경찰국가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재져서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에서 경고했는데, 출간된 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권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거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자, 현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에 경찰 수뇌부 등이 반발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지난 17일 이 같은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 당초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을 취소하며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김 변호사는 말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 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강의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제도를 갖고 있다. 경찰 구속제도는 일제시대 조선 통치를 위한 조선 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본도 2차 대전 패전 직후 폐지하며 48시간 체포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반일을 외치는 우리는 아직도 일제경찰의 잔재 유산을 고스란히 개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에서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치안정책 권한까지 모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것이 1991년 만들어져 문의만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군대에 필적하는 14만의 인력을 갖고 있고 전국 경찰서에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경찰이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말도 들린다. 치안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경찰이 언제든지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기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찰의 정보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감독, 통제, 견제할 아무런 외부 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김 변호사의 글, 경찰의 노고와 효과를 폄하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황운하 같은 정치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권력기관도 권한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경찰은 이 김 변호사 말처럼 상당히 비상상태입니다. 자,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 내부망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어디 해외 출장을 가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김 청장은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망의 최종 발표안, 그러니까 자문위의 최종 발표안이 나오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가 늦다. 국외 출장 일정이 있으시다면 행안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고 3, 4일 후에야 경찰청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간 간부, 경찰 간부의 비판입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검사들이 싫어서 경찰의 권력을 모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천년만년 했다면 모르지만 이제 오히려 윤석열 경찰은 어쩌면 이렇게 안 해도 더 말을 잘 듣는 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의원 우리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할 때 더 문재인, 이재명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